스스로를 중급 혹은 어중간한 중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 눈으로 빠른 속도로 봤을 때 쉽다라고 느끼는 것이 과연 내가 원어민 만나서 그 문장이 나올 것이냐? 어마어마한 갭이 있습니다.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특히 이러한 문장의 필사를 강추하는 바입니다. 필사 효과가 극대화되고 필사가 나중에 스피킹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 필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문형이라든지 어순, 영어가 생긴 모양을 몸속이 흡수하는 게 목표고, 이 필사를 통해서 청크, 의미 덩어리로 필사를 하는 연습을 반복해 놓으면 실제 원어민 만나서 얘기할 때 그 의미 덩어리로 쭉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히는 것도 많이 줄고요. 또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들, 그래서 모국어를 배울 때 언어 민감기 때 언어를 픽업, 자연 습득하는 것을 모방하고 흉내낼 수 있고 그 효과를 30% 이상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필사의 장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른 통번역대학원 중에 특히 번역대학원 졸업하신 선생님들이 참 필사를 많이 하시고 또 정제된 문형 이런 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우쌤의 한 문장 필사, 제우쌤의 두 문장 필사, 제우쌤의 단락 필사, 이렇게 해서 기초와 초급 또 중급 이렇게 나눠서 필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한번 볼 테니까 제가 하는 걸 잘 보고, 오늘은 보고만 있는 시간이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혹은 내일부터는 여러분이 직접 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봤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제우쌤의 한 문장 필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랑 니콜라스쌤하고 약속 장소를 정하다가 이쪽에서 보는 게 좋을까요? 저쪽에서 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니까 제가 둘 다 어디에서 봐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라고 답을 하거나, 제가 제안했을 때 닉쌤이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자, 한번 적어볼게요. I'm okay meeting at, 그 다음에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미 영작 되면 참 좋겠죠? At either place,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 문장을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바꿔요. I don't mind, 그 다음에 meeting at either place. 이런 문장이 거의 뜻이 흡사합니다. 그럼 이 문장을 딱 두고요. 이걸 한 문장 필사라고 저는 명명했습니다. 자, 이 문장을 영어를 딱 왼쪽에 뒀어요. 기초의 중급 정도는 된다는 사람은 이 정도 길이는 저는 문장 전체 풀로 I'm okay meeting at either place, I don't mind meeting at either place, 이렇게 다 기억해서 서너 번 중얼중얼 걸으면서 필사하라고 그랬죠?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왕기초요 쌤 정말 어려워요 이런 사람이 하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이 문장을 예를 들어 두 개, 제가 청크, 의미 단위로 나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I'm okay는 약간 그러니까 I don't mind로 하면, 자, I don't mind 이렇게 따라 읽었어요. I don't mind, I don't mind. 그 다음에 meeting at either place, meeting at either place. 그러면 처음에 뭘 적는다, 여러분? 시작. I don't mind, I don't mind. 그 다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 보고 meeting at either place. 한번 해볼까요? meeting at either place.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완전 완기초가 아닌 그 다음 단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풀 센텐스. 이 정도 난이도는 풀 센텐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지 말고 중얼중얼하면서 저는 어디에서 봐도 상관없어요 해서 I don't mind meeting at either place. 이렇게 소리 계속 내는 겁니다. 한 단어마다. 알겠죠? 한 단어마다 적으면서도 소리를 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문장 갈 텐데, 자, 필사의 한 문장 필사는 특히나 절이 두 개로 있는 걸 할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자, 지금 문장은 절이 두 개가 아니에요. I don't mind meeting at either place는 하나의 주절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저는 감기가 걸려도 약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말 잘 보십시오. 두 개의 청크, 의미 단위로 이루어져 있죠. 약을 안 먹는다, 하나죠. 감기 걸려도 하나죠. 그러면 주절이 약을 안 먹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종속절이라고 해서 even when이라고 하는 절이 감기 걸릴 때조차도,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이걸 영어로 옮겨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I don't take medicine. 그 다음에 even when I have a cold.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필사 효과가 극대화되고 필사가 나중에 스피킹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리 길지 않은 한 문장이 주절과 종속절로 이루어져 있는 게 최고입니다.
우리 말이라는 게 주로 그렇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두 가지 의미단이 뭐라고요? 저는 약 안 먹어요. 언제? 감기 걸려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좋은 문장입니다. 이런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네다섯 문장을 연거푸 필사하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까 나온 I don't mind meeting at either place도 좋습니다. 왜냐? I don't mind가 하나의 덩어리고 meeting at either place가 하나의 덩어리인 두 개의 의미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기초는 조금 더 길게 하고 싶은 사람은 주절과 종속절이 짧게 붙어 있는 걸로 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I don't take medicine even when I have cold. 그러면 이제 제가 필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필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I don't take medicine. 중얼중얼 하면서 그 다음에 카마까지 찍는 연습을 하시고 even when I have a cold.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문장이 너무 숙달이 되어서 지금 안 틀렸지 만약에 이 문장을 처음 봤다 제가. 그러면 저는 분명히 even을 빠뜨릴 확률도 높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when I have a cold도 when I catch a cold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 여러분 그 필사에 들어가면 이런 걸 계속 다르게 쓰거나 빠뜨리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catch a cold가 꼭 틀린 건 아니지만 원문이 even when I have a cold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빨간색 펜으로 다 적고 나서는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고 싶다 하는 사람은 I don't usually take medicine이 원래 원문이었는데 제가 너무 어렵다고 느낄까 봐 뺐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다 해주시는 게 좋은데 분명히 실제로 이 문장을 I don't usually take medicine이라고 세 번 중얼중얼하고 필사를 해도 usually를 빠뜨리고 I don't take medicine이라고 이렇게 적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usually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입니다. 긴 필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문장 필사인데 깁니다. 자, 이 문장입니다. 이건 어떤 상황에서 나왔냐면 예전 한국 회식 문화에 대해 설명하는데 한국 문화를 잘 아는 미국인이 다른 미국인 동료에게 요번에 회식 간 다음에 그 한국 그 직장 저기 동료분들하고 그러면 누가 술 한 잔 소주 한 잔 해라 그러면 거절하면 안 돼. 이 문장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영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영어를 보여드리면 You can just say no. 거절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죠. You can just say no. 그 다음에 when someone offers you a drink. 이런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문장을 지금 그냥 한국말만 보고 영어 밑에 써 있는 거 거의 대충 봐도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수준까지만 올라와 주시면 스피킹이 좀 느리더라도 원어민 쓰게 되는 겁니다. 그 시점을 노리셔야 되는데 이 문장을 이제 봤어요. 집에서 한번 여러분 이 문장을 해석해 보십시오. You can just say no. 너는 거절하면 안 된다. 언제? When someone offers you a drink. 누가 당신에게 술 한 잔을 offer, 권하면. 자, 보세요. 가장 좋은 한 문장 필사는 뭐다? 주절의 의미 덩어리 하나와 종속절의 의미 덩어리 하나가 맞물려서 한 문장을 구성할 때 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you can just say no. 해볼까요? You can just say no. 그 다음에 when someone offers you a drink. 근데 쉽지가 않아요. When someone offers you a drink가 입에 잘 안 붙습니다. 여러분 김재우 영어회화백 시리즈, 김재우 영어회화 시리즈 책 보고 특히나 기초회화나 기본동사 예문 보고 쉽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내 입에서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를 중급 혹은 어중간한 중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 눈으로 빠른 속도로 봤을 때 쉽다라고 느끼는 것이 과연 내가 원어민 만나서 대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문장이 나올 것이냐? 어마어마한 갭이 있습니다.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특히 이러한 문장의 필사를 강추하는 바입니다. 진짜 어중간한 중급은 필사를 통해서 그 중급의 정체기를 완전히 뛰어넘고 임계점에 도달하는 모습을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느리게 읽기의 미학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쑥 봐버리면 해석되네 넘어가. 이렇게 됐던 것들이 필사를 막상 해보니까 틀리거나 안 나오거나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면 앞에 문장 아까 전에 저랑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You just가 아니고 can't. 보세요. just의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없지만 저도 아까 전에 원문에는 just의 위치가 can't 다음이었는데 지금 you just can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게 바로 순서 뒤바꿈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you can just say no까지 적고 뒤에 게 기억이 안 나요 쌤 하면 한 번 더 눈으로 보고 입으로 중얼거려 볼까요? When someone offers you a drink. 해볼까요? When someone offers you a drink.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just를 앞에 붙였었죠. 그러면 이거를 수정을 해주는 겁니다. 짝대기 긋고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when someone offers you a drink에 요렇게 틀림없이 you를 안 넣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when someone offers a drink 아니면 when someone offer조차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바꿔서 적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한 문장 필사를 해왔어요. 두 문장 필사. 두 문장 필사는 대화문도 좋고요. 하나의 글 속에서 두 문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번에 어떤 분이 어디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총 금액이 500만 원도 넘게 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좀 너무 많이 돈을 쓴 것 같은데 너무 비싸게 여행을 다녀온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문장. 자, 한글 먼저 적어볼게요. 어렵죠?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대화를 하는 것을 실제로 적어보는 겁니다. The whole trip cost us over 5 billion won.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그걸 듣고 있던 사람이 It seemed a bit expensiv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두 문장 필사는 대화문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왜 그러냐 하면은 주고받기에 conversation의 흐름을 탄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이번에 어디 갔다 왔는데 총 여행 경비 500 더 들었어. 바로 영작하라면 어렵지만 모범 답안처럼 the whole trip cost us over 5 million won 하니까 그래도 조금 해석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듣던 사람이 좀 비싼 것 같은데 비싸게 다녀온 것 같은데 해서 it seemed a bit expensive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의 의미 단위는 뭐다? The whole trip. 이거는 주어 자체가 의미 덩어리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the trip 이렇게 하면 몰라도 형용사가 앞에 붙어가지고 이번에 전체 여행 다녀온 게 이렇게 해서 the whole trip 해도 하나의 의미가 형성된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럼 한번 적어볼게요. 이제 집에서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 그렇죠. The whole trip. 그 다음에 동사 부분이 기억이 안 나요. 자, 비용이 얼마가 들었다 할 때 500만 원이 들었다 하면 어떻게 한다? cost 5 million won. 이렇게 적었어요. 어떤 분이 보고. 근데 원문하고 맞춰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us가 있죠. 그 다음 500 더 들었다 할 때 over가 있죠. 따라서 원문하고 맞춰봤을 때 그렇구나. 여기에 us가 있어야 우리가 다녀오는데 라는 말이 들어가는구나. 그 다음에 500 더 들었으니까 over를 넣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봐야지만 us와 over가 소중하다는 걸 알지. 이 문장만 보고 있으면은 그냥 이 문장 달달 외우기에 급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달 암기가 한계가 많습니다. 남이 적은 문장을 달달 암기 눈으로 보지 말고요. 꼭 내 손으로 적어본고 빠졌거나 틀린 것을 수정해 본 다음에 암기하는 게 좀 더 남의 얘기를 내 거화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자, 그러면 답이 좀 비싼 거 같다. 너 비싸게 다녀온 거 같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죠? 그렇군요. It seemed a bit expensive. 이거는 문장 전체가 의미 덩어리예요. It seemed, 물론 여기까지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길이는 It seemed a bit expensi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 It seemed a bit expensive. 이렇게. 근데 제가 볼 때는 집에서 하다 보면 a bit을 빠뜨릴 확률도 상당히 많습니다. It seemed expensive. It seemed expensive. 그런데 이제 그러고 이제 a bit을 넣잖아. 그러면 책에 그냥 적혀 있던 a little bit, a bit 이런 부사들 이런 것이 별로 소중하지 않게 느껴지다가 내가 적고 빠뜨렸을 때 a bit은 좀이라는 말이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걸 수정해 놓으면 내 몸속에 들어오는 각인의 정도가 좀 달라지는 느낌이에요. 따라서 제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질문을 받고 있는데 그냥 문장을 있는 그대로 달달 암기를 하면은 그게 진짜 내가 원어민 만났을 때 스피킹으로 나올까라는 것이 의구심이 들거나 아무리 제가 그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해도 미심쩍거나 이런 사람들은 꼭 이 문장을 그대로 필사를 해보고 틀린 거라든지 빠진 걸 적어본 다음에 암기를 해주는 이 과정을 거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